바로 보시죠. 휴지기 탈모.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유형은 휴지기 탈모가 뭘까요? 쉰다는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아침 시청자분들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탈모 같은 경우, 모발 같은 경우는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다시 성장기로 가게 되면서 모발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서요, 모발 자체가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성장을 멈추고 계속 탈락하는 상태인 휴지기로 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요,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죠. 네, 이때 오시는 환자분들 표현에 따르면요. 정말 머리카락이 비 오듯이 빠진다. 나는 어떡해. 머리 감기가 무섭다. 머리 빗기도 무섭다. 이렇게 말씀들을 그냥 하시는데요. 비 아니라 소나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몸 전체의 세포를 대표해서 사실 모낭 조직이요. 가장 세포 분열이 빠르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이 가령 이제 다이어트 이후에 두피에 이제 지방층이 조금이라도 얇아지면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는 모낭들이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쉬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100가닥 이상씩 그렇게 우수수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머리빗으로 손가락을 훑어내리기만 해도 주변으로 바닥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휴지기 탈모도 정말 심각한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근데 휴지기 탈모 아까 털갈이에 비유하셨는데 털갈이는 한번 그렇게 소나기처럼 빠지고 나면 동물들 보면 다시 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이제 보통은 그 자리에서 빠지면 정상적으로 본인 굵기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저에 그 전부터 탈모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본인 모발 굵기로 회복되지 않고 가는 상태로 이제 점점 심해지시는 거죠. 네,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탈모 유형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탈모 유형은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건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저게 나타나는데 저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땜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네, 보통 20, 30대 요즘 이제 원형 탈모로 병원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 보통 원형 탈모는 동전에 구멍이 뚫린 듯한 그렇게 작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면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서 저렇게 탈모 부위가 커지기도 하고 다발성으로 번지다가 어머. 두피 내 모발이 전체 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형 탈모도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원인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유전인자의 어떤 그 취약한 원형 탈모에 취약한 유전인자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떤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시게 되면 면역에 좀 교란이 생기면서 우리 몸이 모낭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시는데요. 보통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은 외부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물리치고 없애는 경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잠깐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모낭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오늘 탈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탈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외국은 어때요? 외국도 이렇습니까? 네, 사실 이제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이 탈모의 인구가 2배 이상 더 많은데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탈모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또 예민한 게 네. 아닌가. 외모 때문에 외모에 워낙 그렇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민한 것 같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독 탈모와 관련해서는 풍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머리면 뭐 정력왕이다. 네. 또 짠돌이다. 뭐 뭘 먹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풍문들이 굉장히 많아 솔깃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모에 관한 속설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탈모는 대를 걸러 나타난다. 얘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중에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오히려 안심한다 이런 얘기. 맞아요. 나만 아니면 돼. 약간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네. 그때는 이제 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배를 걸러 이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닌가? 워낙 많이 들었던 네. 말이어서 백선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예요. X예요? 네, 물론 이제 유전이 탈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 법칙이나 패턴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탈모와 관련된 유전자는 200여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전인자들이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 유전자가 없다고 해도 또 나 때부터 이제 수정 과정에서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 탈모가 생기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탈모 유전인자가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전인자가 이제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내가 일생 동안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뭐 탈모다, 우리 부모님이 탈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100% 탈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를 걸러서 나타난다는 것은 X입니다. 예. 그래도 탈모는 유전이다. 이래서 아버지가 탈모가 심하신 집에서는 그 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에서 와요? 아니면 뭐 저 엄마 쪽에서도 오고 이래요? 이 탈모 유전자는요, 아버님, 어머님 다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이 또 공평하게 물려받고요. 그렇지만 안심하셔도 되시는 게요, 이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도 실제로 탈모로 발현되는 건 3분의 1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외가 쪽에서 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외할아버지가 뭐 탈모가 좀 심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아, 외가 쪽에 있으신가 봐요. 오. 이재용 아나운서 외가 쪽에 있으신가 아니요, 저는 아니고. 궁금한 그러면 게, 그쪽에서 우리는 그동안은 그 친가 쪽, 아버지, 할아버지 쪽을 원망했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도 되는 거군요. 맞아요. 사실 재밌는 게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진료실에 들어오면 이제 보호자분,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약간 이렇게 살짝 M자가 있으신 아버님은 정말 죄인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아무것도 못하세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 노려보시면서 저 인간 탓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반전은 어머님도 살짝 정수리가 휑하시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유전인자가요. 어머님 쪽, 모계 쪽으로 물려받았을 때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많다 이러면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풍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문입니다. 파마나 염색 자주 하면 탈모 온다. 네. 이건 이거 맞는 뭐 얘기. 당연히 맞는 말 아니에요? 저는 뭐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네. 파마는 그래서 머리카락 이제 가늘어지거나 빠질까 봐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요 화학적인 뭔가를 첨가하니까 좀 탈모에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두피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서 네. 염색을 하는데 어제도 염색하고 왔는데 이게 자연 염색하거든요, 이제는. 맞아요. 화학 성분이 네. 안 좋다고 그래서 네. 완전 자연으로 하루에 가면 한 3-4시간씩만 해야 돼요. 그런 천연 염색을 해요. 네. 이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 관계가 없다고? 네, 사실 파마와 염색에 쓰는 이 화학약품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와는 이제 일으키진 않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품을 장시간 이제 두피에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모낭까지 침투되면서 이제 두피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피에 가급적 닿지 않게 좀 모발에만 잘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염색과 파마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얘기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풍문입니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 온다. 저는 이거 확실히 들었거든요. 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저 머리에 열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온다고 그래서 네. 뭐 운동하고 이럴 때 모자 계속 쓰고 있으면 탈모의 원인이 다치니까. 된다. 오. 네.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요. 모자 쓰지 말라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메이저 리거들 야구 모자 선수들. 쓰고 하는데 그 사람들 풍성하던데. 그래서 이게 맞는 정답이 말일까요? 아, X구나. X예요. 네. 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이 모자를 쓰시는 것이 뭐냐면 자외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두피의 손상을 막아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자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젖은 머리 상태로 모자를 쓴다든지 너무 꽉 끼는 모자를 쓴다든지 또 모자를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리시게 되면 모자 사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